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특히 독한경찰학원에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만 공급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한경찰학원에서 실강,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독한경찰학원 경찰학 서준호 강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월 19일 토요일이었죠. 저희가 2023년 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지는 않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솔직히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결과물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의 기쁨 그리고 그 결과물이 조금 아쉬웠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슬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힘차게 달려오셨으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항상 우리는 수험 과정에서 채움이라는 게 있으면 공부를 채우는 거죠. 때로는 비움이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적절히 비워낼 수 있어야 또 여러분들 다음에 더 확고히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움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달콤한 휴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3년 2차 순경 채용시험 이제 경찰학과 관련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또 한편으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체적인 40문제의 문제 주제들을 보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주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접근하기가 수월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 지문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상하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겠지만 회독을 많이 하고 공부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85점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금 공부가 부족했던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회독을 많이 하고 꼼꼼히 공부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은 아니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여러 강사님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면 약 75점? 75점이면 여러분들 10개 정도 틀리는 거죠. 75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최소 80점 이상은 되어야 합격권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찰학만 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법 약 90점 정도, 헌법 40점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130점이에요. 그러면 경찰학을 한 80점 정도 받아줘야 여러분들 21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합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어느 적정선의 안정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찰학이 75점, 70점 합격 바라볼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 형사법과 헌법이 꽤 고득점일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찰학 시험은 조금은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약 80점 정도 여러분들 획득을 하신다면 합격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약 9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 있죠? 한국 경찰의 역사, 외국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경찰 행정법에서 약 16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행정학 관리론이죠. 해당 파트에서 6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7문제. 어느 정도 출제 비율은 그나마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과거 합격의 법학원 그리고 이곳 독한 경찰의 인간공급 이런 것들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요.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7구급 시험에 있는 일반 행정법의 영역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반 행정법의 공부량을 다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 2022년 2차 시험은 변론으로 하고요. 그 시험은 그냥 미친 시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경찰청도 난이도 조절 어느 정도의 출제 비율과 분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분 일반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70강, 80강 여러분들 그렇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일반 행정법과 관련된 순수 문제는 17번 문제일 거예요. 그 한 문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경찰학에 충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법 7구급 시험의 일반 행정법의 영역을 절대 지나치게 파고 들어가지 말자.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바인데요. 여러분 행정기본법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구제법 있죠. 행정절차,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지만 조문 위주로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행정기본법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행위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구제법 이러한 것들 지나치게 깊이 있는 판례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기본법 순수 조문으로만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는 경찰 행정법 관련해서 특히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이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단순히 해당 법률의 조문 문제만 물어보는 문제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은 판례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조문에 있는 이론, 각종 숫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요. 이제 시험과 관련 지었을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들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해 발생의 방지조치, 범죄 예방과 제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판례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은 첫째, 최소 80점 이상 필요하다. 절대 70점대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 나올 겁니다. 둘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일반 행정법 영역 결코 중요하지 않다. 둘째는 행정기본법, 행정행위,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구제법 이런 영역들은 조문 위주로 공부하자. 자, 다음 여러분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이제는 법률 조문은 당연하거니와 중요한 건 이제 판례가 많이 출제된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찰행정학 그리고 분야별 경찰활동 여러분들 이 두 영역의 핵심은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경찰관리론 즉 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절대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라. 넓게 공부하되 얕게 공부해라.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기출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과는 어땠죠? 여러분들 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소위 강론
전부 다 여러분 기출 영역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이런 외사 경찰 활동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이건 여러분들 향후에도 꼭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보셔야 된다. 출제위원분들이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뭔가 조금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총평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는 1번부터 40번까지 모두 해설 강의를 하지만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것을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답 위주로 해설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길면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1번을 보시면 경찰 개념이죠. 경찰의 의,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설명으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여러분들 바로 4번입니다. 자, 이 4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반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죠. 자, 다음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작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분할 때 여러분 사법경찰, 여러분 사법경찰은 수사경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 분야별 경찰활동 있죠. 생활안전, 사법, 수사, 그리고 여러분들 경비, 교통, 이런 것들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에 해당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보기가 아마 3번일 겁니다. 여러분 3번을 보시면 18세기에서 19세기, 여러분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경찰국가 시대는 17세기, 18세기부터는 계몽주의 사상 등에 의해서 법치국가 시대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띄웠고,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가지 기억나시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 그 다음 3번째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4번째가 자치경찰법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러면 여러분들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거 뭡니까?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이를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임무,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유지, 그리고 위험 방지. 맞죠, 여러분? 자,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이것이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외관 위험을 물어보죠. 여러분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경찰활동이죠.
자, 여러분, 적법한 경찰 활동으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실입니까?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손실의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해는 위법의 문제에서 손해가 발생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 외관적 위험, 경찰 개입이 적법하다. 그럼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틀렸습니다. 손실보상 책임을 발생시키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조직법입니다. 국자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줄여서 여러분들 자경위라고 하면 됩니다. 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적절한 것 정답은 4번이에요. 명확하게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두 개의 시도 자경위를 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자체에서 두 개 자경위를 두는 것은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북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두는 경우 해당 자경위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통령령이 뭐냐면 길어요.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번 X.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이런 거 여러분 틀리면 안 되죠. 자, 위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경위 위원, 자경위 위원 이 두 가지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국경위 위원이든 자경위 위원이든 임기는 3년. 자, 그리고 여러분 연임 불가죠. 연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다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다소 헷갈리는 지문들 여러분들 충분히 소위 말하는 속어법 있죠. 그 속어법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자,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찰의 문화 냉소주의 또 뭐 있었죠? 회의주의. 그래서 여러분 냉소주의가 그나마 좋은 겁니까? 회의주의가 그나마 좋은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회의주의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냉소주의는 합리적 대상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회의주의는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의주의는 건전한 비판, 건전한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경찰 문화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냉소주의입니다. 적절한 것. 여러분 적절한 건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냉소주의 이 꼴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싫으니까
경찰의 전문 직업화. 여러분, 경찰의 전문 직업화가 제대로 정착되겠습니까? 정착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해하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자, 여러분, 냉소주의, 회의주의.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주장한 학자 니도호퍼 맞습니다. 니도호퍼, 로버트 바커, 구조원인 가설도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도호퍼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됐다. 좋아요.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하여 급하게 대체될 때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념체계로 대체되지 않을 때 냉소주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을 보시면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회의주의죠. 따라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냉소주의 극복 뭡니까? 여러분들 맥그리거의 X이론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맥그리거의 Y이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해서 가르치지 않은 강사님들도 꽤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를 제법 헷갈리셨을 가능성도 많은데요. 부정부패,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이건 여러분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셔먼이 이야기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자, 여러분들 이 출발을 보면 출발은 부패가 아닌 작은 호의로 시작하죠. 결과는요 부패가 되죠. 맞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작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는 부패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호의를 받으면 경찰관이 잘 보세요. 도덕적 부채를 느꼈어요. 그래서 후속행위가 선한 후속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속행위가 부패가 아닌 거죠. 선한 후속행위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경찰학은 이런 지문이 안 나오죠. 선한 후속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셨을 건데 선한 후속행위라는 건 여러분 부패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중에는 명백한 부패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속행위가 명백한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행위 자체가 선해요. 선하다라는 건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나왔죠. 그 서진호 경찰학 전범위 적중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코엔, 펠드버그, 경찰활동 윤리표준 5가지. 자,
연결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이건 난이도 하예요. 여러분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고 한다. 승진이라는 공명심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뭘 위반한 겁니까? 협동 위반이죠. 따라서 틀렸죠. 여러분 이 문제는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법.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건 문제 길죠. 그리고 약간 생각할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봅시다. 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 총경. 여러분들 직급 구분 없이 한 시간당 4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 갑 총경은 시간당 30만 원을 받기로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갑 총경은 일단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여러분들 일단 100분의 150초가 못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30만 원. 여기에 100분의 150이면 15만 원이니까 이 갑 총경이 3시간짜리 강의를 했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 원이죠. 자, 이 45만 원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 그럼 여러분들 최대 금액은 4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갑 총경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대 사례금 총액이 270만 원이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안 어려운 문제다 하니까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보기 지문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넘어가세요. 다른 지문 읽으세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회독이 많아지거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거나 문제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감각이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소거. 그렇게 풀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제법 잘 풀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경찰 인권보호규칙. 여러분 인권위원회네요. 자,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자, 일단 가장 적절한 건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경찰의 직에 현재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될 수 없죠. 자, 1번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여러분 경찰청은 감사관이죠. 맞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이죠.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행동강령 책임관 공부할 때도 다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자, 여기까지 맞아요. 위촉위원은 여러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X. 자, 다음 여러분 정기회의. 여러분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죠. 따라서 3번 역시 틀렸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9번에 보시면 적극행정 운영규정. 예,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엄청 중요해지죠. 자, 다음 경찰청 훈령으로서 여러분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쭉 읽어보시되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이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자, 적극행정이 있고 소극행정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 공무원 소극행정입니다. 신고할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 할 수 있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냐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설치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함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패,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 업무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 권고, 지도 이렇게 하는 거 뭐죠? 권익위원회죠. 권익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분명히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을 뭔가 비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역할과 분권화된 경찰관 개인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범죄 발생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린다. 이건 여러분들 전통적 경찰활동이죠. 따라서 X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 여러분 이 묻지마 범죄가 하루에 한 번꼴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신림에도 있었죠. 또 신림의 어떤 공원에도 있었죠. 여러분 계속 신림동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 지하철 합정역에서 또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젠가요? 오늘 어떤 편의점주한테 칼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해서 경찰력, 심지어 여러분들 장갑차까지 경찰 특공대 차량까지 투입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통적 경찰 활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인데
라고 판단한 게 바로 이 11번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번 문제에 톨리 그리고 페링턴, 이 두 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톨리와 페링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교재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어떠한 경찰학 강사님 교재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톨리와 페링턴을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좀 됐죠, 시간이. 그때 여러분들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톨리와 페링턴이 주장한 핵심은 주로 청소년 비행론 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발달 과정, 이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어디서 발달하죠? 개인적으로도 발달하고 개인 환경, 맞죠? 가정도 있죠. 학교도 있죠. 다양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을 처음 접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는 소거법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연결된 거.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학교에 전담 경찰관 SPO를 배치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건전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자, 다음 여러분, 가정에서 아동학대, 이거 여러분들 학대 예방, 요즘에 학대 예방도 여러분들 경력 경쟁으로 많이 뽑습니다. APO. 자, 이건 여러분들 발달적 범죄 예방 이론이, 따라서 여러분들 보기에 해당하면 바로 디귿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먼저 보고 대입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엄청 많죠, 여러분들. 자, 경찰 순찰을 확대시킵니다. 상황 자체를 경찰 순찰이 많게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성 1인 가구가 있는 아파트 입구에 반사경을 부착합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들? 범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 범죄 예방 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이론 많았잖아요. 클락과 코니시의 합리적 선택 이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브렌팅햄의 범죄 패턴 이론, 코엔과 펠슨의 일상생활 이론, 전부 다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다는 너무 쉬워요. 무관용 경찰활동, 경미한 범죄에도 법 집행 엄격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리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 나, 다에는요, 지역사회가, 즉 시민들의 협조,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디귿, 기역,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가 제법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소거법으로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바는, 여러분들 경찰학,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자도 따시고 암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암기할 건 암기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해의 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11번 문제는요, 톨리, 페링턴 몰라도 여기 보기 지문에 있는 상황, 지역사회, 법집행, 여러분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론, 기출, 회독 많이 하시면서 너무 지나친 두 문자 암기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문제 볼까요? 에크만, 스펠만. 여러분들 뭡니까? 문제지향 경찰활동, 사라 모델.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라 모델이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가 뭐냐, 분석이 뭐냐, 대응이 뭐냐, 평가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핵심은요,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경찰관이 협력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가능성, 그 근원적 문제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조사예요. 맞죠, 여러분? 찾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 여러분 이거는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문제제한 경찰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 가능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대응,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2번 문제 제법 어렵게는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사, 문제의 근원을 찾는 거, 해당 지역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13번 볼까요? 여러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인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문제가 각각의 시대별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적 순서 있죠. 순서. 이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약간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 1번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2000년이죠.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경찰 서비스 헌장, 여러분 경찰 헌장은 1991년, 거기에 서비스를 붙여서 서비스 헌장은 1998년. 여러분 국가수사본부 2021년 1월 1일. 경찰법, 여러분 지금은 국자법이죠. 1991년. 제주도 자치경찰단, 여러분들 2006년.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서 현재 순서로 연결하면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14번 우리 행정법상 기본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많았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적절한 것. 여러분 이 문제 있죠. 1번 보기 지문 읽으면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게 보입니다. 볼까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한다.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의잖아요. 5조. 정답이 1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 2번, 3번, 4번을 읽으면서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2번 X입니다.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 원칙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13조.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3번 잘 보세요. 전형적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판례인데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한다. 그런데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해라. 여러분 이거 부관을 붙이면 위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위법의 효과 무효, 취소 두 가지 판단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연 무효이다. 자, 여러분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다.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이의 제기 안 하다가 나중에 이의 제기한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전형적인 우리 판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25cc 이륜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판단해 볼게. 이륜 자동차 운전 가능한 경우 여러분 뭡니까? 이륜 자동차 운전 가능한 거 뭐예요 여러분? 일종 보통 맞죠? 그 다음에 2종 뭐죠? 2종 아니 1종 소형 그리고 대부분 2종 전체죠. 자, 이륜 자동차 운전 불가한 경우 여러분 1종 특수 여러분들 이륜 자동차 운전 못해요. 다음 1종 대형 이륜 자동차 운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제2종 소형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여러분 갑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즉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제 교재도 판례가 많이 있죠. 여러분 꼭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14번 문제가 다른 보기 지문이 조금 어려운 듯한데 너무 명백하게 1번이 옳은 지문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번 봅시다. 여러분 행정기본법 적절한 거. 여러분들 이거 행정기본법 법률 조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자, 1번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틀렸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요.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공익이
이익 침해 사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죠. 맞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비례의 원칙 중에 상당성의 원칙이죠. 협의의 비례 원칙. 자,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예, 여러분 이 3번이 자동화 처분이에요. 행정의 자동화 처분. 등본 떼고 이러는 거, 그건 여러분 자동화 처분으로 가능하죠. 요즘에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재량이 있는 처분은 자동화 처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신뢰보호의 원칙이잖아요.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이 그 권한 행사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이것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X입니다. 따라서 15번에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볼까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러분 이거 법률 조문 엄청 많은데 제1조부터 약 9조까지만 보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제가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냈는데요. 여러분들 위임은 뭡니까? 자,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위탁은 뭡니까? 다른 행정기관이죠. 맞죠? 위임이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틀렸죠. 1번에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위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쉽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보기 지문들이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보기 지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1번 딱 읽어보면 뭔가 답이 보이죠. 행정기본법 조문 물어보는 1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17번입니다. 여러분 이 17번이 행정행위 판례 문제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유재산입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당신 이거 국가 소유인데 국유재산인데 왜 당신이 무단 점유해서 함부로 사용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변상금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뭐죠 여러분? 사경제 주체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공법상 법률행위입니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상식적인 접근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청원경찰 있죠.
여러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있는 청원경찰은 여러분 국가배상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죠. 공무원으로 보죠. 이거 여러분들 사법상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려워요. 공법상.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 변상금이 아니라 그냥 일정 사용금액 지불하는 거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가야지 무단 점유했으니까 변상금 부과 처분하는 건 변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상 책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공법상 법률행위죠. 처분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보겠습니다. 국자법, 국가수사본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3번이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 여러분 이거 경찰청장도 똑같아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여러분 해임건의안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경찰학 시험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지문이 좀 길고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정답 2번이죠. 여러분들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 성희롱했네요. 그래서 징계받아서 해임 처분받았어. 자, 그러면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해임.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향후 경찰관 임용 절대 불가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지문들이 하나하나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으로 보이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셨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인가요? 자, 20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여러분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있었죠? 그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이죠.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부터 거의 11조 이 정도까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여러분 불신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사실관계의 확인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유치장 등등등 손실보상까지 그리고 형의 감면 규정까지 여러분 이런 규정 없었죠? 정답 4번이죠.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마라. 멋있는 말인데 경직법에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 문제죠. 부관 중에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만 빼고 뭐죠? 이런 부담이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의의만 알고 있으면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봅시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물어보죠. 여러분 이 문제 정답 3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재판 청구서인데요. 직결심판 재판 청구서 보시면 이 서류를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진정한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명했어요. 그런데 인장, 지장, 그러니까 도장, 지장 이게 없다고 해서 정식 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서명에 의해서도 이미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도장, 지장, 그러니까 인장 이런 요식행위에 따를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직결심판 재판 청구인데요. X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 판례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 교재 없어요. 이건.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볼까요? 자, 경지법 적절한 것. 자, 1번을 보시면 유실물 인수 권리자 확인.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미야 이런 사람들 보호자 확인.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출석 요구는 사실 확인입니다. 피의자로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직법 제7조죠. 7조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서 출석 요구 못하는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피의자로서 범죄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는 경직법에 의하면 불가합니다. 형사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 장비 사용 행안부령으로 정합니까?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여러분들 이 대통령령이 뭐죠? 위해성 경찰 장비에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죠. 이거 대통령령이잖아요.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손실보상 청구 기간 안날 3년 발생한 날 5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틀렸습니다. 발생한 날 5년입니다. 전형적인 함정 문제, 말장난 문제. 여러분 경찰학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판례 분석도 중요해졌고 과거부터 이 함정 이걸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직법 제2조 직무범위 요인 대테러 작전 수행. 그런데 여러분 테러 경보 발령 이건 여러분들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경직법. 이거 이론 아니잖아요. 이론은 2번밖에 없어요. 자, 판례입니다. 적절한 것. 여러분 이거 정답 적절한 건 1번입니다. 자, 보시면 행정대집행 직후에 이 A 대책위가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쌌네요. 그래서 집회 개최하는 걸 불허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 없기 때문에 경찰상 즉시 강제입니다. 왜요? 기자회견 명목으로 집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 없어요. 즉시 강제 맞아요.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 여러분들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여러분 제가 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그리고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소송 지원 이걸 여러분들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X.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잘 보시면요. 예, 경직법 제6조 제지예요. 제지. 범죄 예방과 제지. 여러분 이 지문의 핵심은 자, 경찰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관성이 인정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즉 사회 평균인 통념이 필요해. 그런데 경찰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주관적으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있죠. 직무수행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되고 권한 남용해서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기초하죠. 과소보 금지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 제가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여러분 이 2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톨리와 패링턴, 17번 판례 문제 행정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24번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문제부터는요. 너무 쉬워요. 자, 25번. 개인정보보호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익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관련 개념을 물어볼 때 익명처리라는 관련 개념 없습니다. 익명처리가 아니라 가명처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일단 지문을 많이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익명처리, 개인정보 삭제 일부 대체, 그래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 알아볼 수 없다. 가명처리죠.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입니다. 여러분 26번 설명으로 적절한 것. 여러분 이 문제 정답 1번이에요. 대통령의 처분, 대통령의 부작위, 이건 여러분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옵니다. 이 조문이에요, 조문.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 2번을 취소 심판의 의의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취소 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거부 처분했네요. 행정청이 가만히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취소 심판입니까? 이거 의무이행 심판이죠. 그 여러분 의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의. 자, 다음 여러분들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여러분 행정심판 청구 방식은 서면주입니다. 자, 다음 4번. 여러분들 이것도 의의예요. 뭐냐면 사정재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구인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있잖아. 네 말을 들어주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공복리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 말은 맞는데 네 말을 들어줄 수 없어. 이해되셨나요? 이게 사정재결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게 여러분 틀렸죠. 기각하는 재결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여러분 행정심판법 제가 우리 친구분들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질문이 많았거든요. 법률 조문만 봐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경찰학입니다. 행정법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는데 의의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률 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다. 여러분들 당사자 소송이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명예퇴직, 미지급수당 청구하는 거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부터는 여러분들 진짜 쉽습니다. 기출 영역 안 벗어납니다. 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거 4번 보세요. 통솔 범위의 원리.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러분 통솔 범위를 문희가 주장했습니까? 문희가 주장한 건 조정 및 통합의 원리죠.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 경찰 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답 금방 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9번.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 그리고 과정이론. 여러분 과정이론 3개밖에 언급 안 되죠. 과정이론 뭡니까?
포토와 롤러의 업적만적 모형,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정답 3번.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0번 문제입니다. 예산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바로 보이죠?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퍼포먼스 버디짓이라고 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죠. 다른 건 해설 안 할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행정학이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1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제가 모의고사에 1번 간이 무기고 집중 미국고 비교하는 거 냈었거든요. 여러분 1번이 틀렸죠? 간이 무기고 이건 여러분들 24시간 운영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이러한 곳에 비치하는 거고 보기의 설명은 집중 무기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2번. 여러분 이것도요. 답이 바로 보여요. 2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 따로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들 따로 작성하는 건 1급입니다. 그리고 2급과 3급은 비밀 취급인가 받은 사람이 2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으면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으면 3급, 2급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즉 1급 이상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번. 경찰 감찰 규칙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2번이죠. 여러분들 감찰관에 대한 인사 반영이 감찰 부서장이 합니까? 틀렸죠, 여러분? 소속 기관장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감찰관 보직 적격 심사 2년마다 하죠.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행정학 6문제가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그리고 앞에 경찰학의 기초 이론까지 여러분 제법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권을 70점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 학원의 합격 예측 그 점수 입력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8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34번. 자, 적절한 거. 여러분 지역경찰관서 설치권자, 시도경찰청장이죠. X죠. 순찰팀, 범죄 예방 순찰, 초동조치, 현장 치안활동 맞죠. 여러분 지역경찰관서 운영 총괄 지휘 감독권자는 경찰서장이죠. 여러분 행정근무 지정, 방문민원, 신고사건 접수 이거 여러분들 행정근무자가 아니라 상황근무자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5번 봅시다. 자, 아동 아청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정답 4번이에요. 제가
제 카페에서 우리 수험생분들과 소통할 때 여러분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과 관련된 시행 요건들, 방법 제가 반드시 숙지하라고 했어요. 나올 가능성 높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가요. 제가 학회를 좀 많이 참석하니까 교수님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예요. 확대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분 위장 수사할 때는요. 우리 경찰 공무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만 만족하면 꽤 깊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를 하면서 그것을 구매할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신분 위장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 아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준비하는 친구들 말고 제 지인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항상 얘기하죠. 너희들 카톡이든 뭐든 이상한 사진, 문서, 도화, 그림, 영상 이런 거 함부로 주고받고 하면 안 된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6번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아동학대, 긴급임시조치 뭐 있습니까? 주거로부터 퇴거든 격리,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죠. 그런데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 법원 판사의 임시조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차 금지되는 구역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면 터널 안, 다리 위 이런 곳들 주차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한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슨 사고가 나서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X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 긴급자동차 끼어들기 할 수 있죠. 정차 5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암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로 입안을 헹굴기에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좀 헷갈리겠지만 2번, 3번, 4번이 또 옳은 지문이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문제 출제 경향성을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 묻지마 범죄도 일종의 테러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 문제가 제법 나와요. 적절한 것. 일단 여러분 1번 볼게요. 여러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문 체류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방문했어요. 이것 자체도 나쁜 거죠. 맞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선교단체에서 방문 체류 금지로 한 아마 소말리아 이런 곳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목적으로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테러를 당해서
생명의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외교부 장관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테러 피해 입었다고 위로금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안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테러 단체 이거 유엔이 지정한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에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기에 여러분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대테러 인권 보호관 1명 2조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4번 지문이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 테러는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 피해와 관련이 있지. 여기 잘 보시면 명예피해 이건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4번 지문이 분명히 헷갈리는 지문인데 3번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적절한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소거법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9번 볼까요? 자, 집시법. 옳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질서 유지인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합니까? 아니죠. 주최자가 임명할 수 있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질서 유지인의 자격 딱 하나밖에 없죠. 18세 이상. 자,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긴데요. 마지막에 볼까요? 여러분 우리 5개 집회하고 시위는 사전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아니죠. 자, 그런데 사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 해당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회 목적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미신고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니은 옵니다. 여러분 디귿 이거 보안 통고죠.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주최자에게는 24시간을 기한으로 줘. X죠. 자, 다음 여러분들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네요. 그러나 신고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위를 행진하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했네요. 자, 이럴 경우 잘 보십시오.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경중도 따지고요. 이런 행위를 하게끔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정답 3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40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외사경찰활동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범죄인 인도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 내용, 강제퇴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뤄서 출제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있죠. 여러분들 우리 경찰 수사 규칙
범죄 수사 규칙 여기에 여러분들 내용이 안 많아요. 최근 이 내용이 제법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물론 여러분들 저는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나름 속어에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경찰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 자,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한다.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다. 수사해야죠.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외국인 조사할 때 언어 안 통하니까 통역해줘야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관련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서 그 지시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3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사법경찰관이 자, 주한 미군 협정 뭐 소파 이런 거죠. 그래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무원, 그 가족, 초청계약자, 자, 이런 사람들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했네요. 또는 고소 고발을 수리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통보서를 사법경찰관이 여러분 미군 당국에 바로 통보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미군 당국이 아니고요. 검사에게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여러분들 미군 당국과 소통하게 해야 돼요. 사법경찰관이 미군 당국에 바로 하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앞으로 향후 중요성이 대두되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3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학 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약 1시간 30분 정도 해설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합격하실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 낙원이 있다거나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부단히 노력하시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 쉬었다가 향후 계속 공부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준호 경찰학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대비로 서준호 경찰학과 여러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강의와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마칠게요. 우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